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존재라며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돌아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뉴욕 이 먼 타국 땅에서 대한민국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제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제외 국민들이 본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 국민들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소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뤄내고 거기에 더해서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 강국으로 군사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에서 시작됐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전에 워싱턴에 갔을 때 나름 250분을 모셨는데 제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항의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왜 나는 뺐냐? 사실 이번에도 그래서 많이 늘린 편인데 저한테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란 정체성을 가진 동일한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이명석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K컬처, K팝, 드라마, K푸드, 그리고 K뷰티, 나아가서 K데모크라시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인이 바라보는 모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세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딛고 사는 우리 제외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또는 메시지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가서 투표했다는 분부터 비행기 값을 수백 달러 내고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투표했다는 분들까지 아니면 아예 투표를 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분들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인이 주인 노릇을 좀 해보려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정말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력이 이렇게 신장했는데 제외 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만난 자리인데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를 통해 투표하기 어렵다는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방미 첫날 일정에 돌입해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첫날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0시 35분쯤, 현지 시각으로는 22일 오전 11시 35분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전용기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곧바로 유엔 본부 등이 있는 뉴욕 도심으로 이동해 가장 먼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과 만났는데요. 뉴욕에 본사를 둔 블랙록은 올해 3월 말 기준 운용 자산만 11조 6천억 달러, 우리 돈 1경 6천조 원에 달할 정도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대통령은 핑크 회장과의 오늘 회동에서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뉴욕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역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본격적인 유엔 총회 일정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현지 시각으로는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190여 개 국가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연단에 오르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상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접근법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또 출국 전 외신 인터뷰에서는 북핵 동결이 임시조치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의장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며 맡는데 9월 한 달은 우리나라 순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의 인공지능이라는 기조 아래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유엔 총회 기간 이 대통령은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 등과 잇따라 양자 회담도 진행해 정상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각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 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이번 방미 기간 관심을 끌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두 정상이 미국에서 만났고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